안녕하십니까? 저는 앵콕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김건용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해와여고의 중간고사는 어땠는가,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좀 거창하게 잡아봤어요. 2024학년도 중간고사 총평 해와여고 1학년 국어 해놓고 고교 생활을 위한 최선의 선택 앵콕학원이다 라고 하면서 좀 거창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고요. 인사말, 중간고사 내신 분석하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재수학원에서도 일했었고 종합학원에서도 일했었고 바로 여기 강북세일학원에서도 일을 하다가 현재는 앵콕학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콕학원에서 국어를 하고 있고, 이 근처 학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고인데 이제 남자 선생님이 수업한다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최대한 잘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가르치고 있어요.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앵콕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좀 돼요. 앵콕학원 해와여고 친구들 중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아마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등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 분석 바로 들어가죠. 그렇죠? 중간고사 분석을 하자면 3번 문제가 됐든 7번 문제가 됐든 10번 문제가 됐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니?를 묻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든지, 인물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든지,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억이 꽃매 해가지고 이 꽃매가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에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입동과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을 물어봤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시험 문제랑 괴리감이 크진 않아요. 그냥 아마 중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을 건데 그렇게 크게 올라간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 들어와 풀어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난이도다. 아마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 어렵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듣지 않았을까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연기지문 같은 경우도 이제 타 교과서, 그때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 맨 첫 번째 나왔던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늦어도 괜찮아. 제목이 조금 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문하고 묶여서 나온 지문이 바로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문은 미래엔이라고 하는 다른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들을 갖고 와서 연기 지문으로도 삼아 썼다. 근데 지문은 별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문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를 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 해가지고 1, 2, 3, 4, 5 가만 보면은 아주 쉬운 문제들이었어요. 그쵸? 순행적 유음하다, 어쩌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비음화, 유음화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국외음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국외음화를 심지어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틀릴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문법 같은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도 단순 암기를 물어본 문제였죠. 그쵸?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물어봤고요. 단순하게 공부하면 풀기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를 최대한 지양하게끔 내려고 노력한 부분은 보입니다만, 단순 암기를 했다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놓고서 한번 따져볼래? 요렇게 해서 국이음화 너네 외우지 마. 설명해줬어. 요거 보면서 한번 적용해봐 했는데 그런 거였고요. 된소리 대기 환경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한번 적용해볼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쉬웠다예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식 28문제 모두 객관식이었습니다. 객관식 문제였고요. 난이도는요, 중하. 좀 극단적으로 더 얘기하자면 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문법에서의 난도가 높지 않아서 여러분도 아마 푸시는데 매우 수월했을 겁니다. 교과서나 자서 위주로 출제가 됐을 거고요. 기초적인 지식 숙제가 전제입니다. 그냥 학교에서도 아마 중간고사 커트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서도 94점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등급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점수대가 다다다닥 몰려있을 시험이었다. 국어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기본적인 거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다만 두 번째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기말고사는 난도가 높아질 겁니다. 특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중간고사 국어가 이 정도 난이도였으니까 내가 지금 공부 요 정도만 해도 국어 공부는 될 거야 하면 기말고사 때 아마 뒤통수 많이 맞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시험 범위가 맞춤법이죠. 맞춤법은 학교 선생님들만 알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너네 학생들 틀리게끔 작정하고 내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작정하고 틀리게 내실 수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기말고사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등급이 잘 안 갈렸죠? 기말고사 때는 아마 갈려야 할 겁니다. 물론 해와여고 제가 아마 학교 설명회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해와여고가 문법 문제로 인해서 조금 부침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조금 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중간고사는 좀 심했어요.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기말고사 맞춤법 때는 아마 많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수와 수업 위주의 공부고요. 문법은 기초 지식을 일단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와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똘똘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전부 다 가르쳤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위주로 잘 들으시면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강조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교육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해와여고는 앵콕학원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앵콕학원에서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이제 고전시각 명강이라고 해서 고전문학을 공부하면서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문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해와여고 친구들은 문법에 한정해서 내신 대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지금 맞춤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문법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상담 한번 받아보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시험 기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요번 주 정도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요번 주 같은 경우 시작이 되면 창비자서를 활용해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여고 중간고사 총평은 요렇게 저희가 정리 드릴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한다면 앵콕학원 방문해 주셔서 상담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상담하셔 주셔서 어쨌든 여러분이 비단 앵콕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이 됐더라도 꼭 중간고사보단 좋은 결과 나오셔서 여러분들 입시랑 수험생활에 좋은 길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앵콕학원 국어과 김건용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